자, 금요일이죠. 첫 순서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다루어 이속을 챙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곳곳의 지하 상가에서 판치는 불법 전대 얘기입니다. 월 200만 원의 상가가 월 1,000만 원 또는 그 이상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하 세계 부당 거래의 민낯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근데 이 통로 쪽으로 있는 거는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어이가 없죠. 계약서를 확보했는데도 아니다, 해프닝이다. 서울시 지하상가의 임대 구조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상가의 운영과 임대를 맡을 업체를 선정합니다. 수탁업체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상가를 세놓습니다. 이때 가게세는 강남역 기준으로 보증금 약 5천만 원, 월세 약 2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임대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빌린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은밀한 거래를 통해 웃돈을 붙여 누군가에게 재임대합니다. 엄청난 돈이 덧붙습니다. 보증금 약 1억 원, 월세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거기에 거액의 권리금 약 1억 원까지 챙깁니다. 바로 이 과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어기는 불법 전대입니다. 쉽게 말해 운 좋게 싸게 얻은 시민의 재산을 비싸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재임대를 주고 거액의 중간 마진을 챙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 지하상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 전대, 그 실태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중전대로 여기가 지금 한 달에 5,000만 원. 새는 하여튼 그냥 조그만 칸, 근데 이 통로 쪽으로 있는 거는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1,000만 원. 전대에 관심이 있다고 슬쩍 얘기를 꺼내자 소개까지 해줍니다. 저 약국옆에. 약국옆에요? 바로 오빠 저기가 얼마라고요? 보증금 1억에 권리금 1억, 월세가 850. 괜찮네, 잘해주네. 부당하게 취한, 그야말로 부당한 수익이 다달이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은밀한 거래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11번 강남 나왔는데 그러면 요 통로 쪽들이 메인 아니야. 그다음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런 데들은 주로 핸드폰 가게 못 가게 있는데 있는 데는 권리금도 많이 이용하는 데들이고, 그러니까 안쪽에 가지들이나 이런 데는 2억이가 있고 8구 출구 쪽에도 못 가게 하는 데들이 가끔 나오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단독 나오기 전에는 5억씩 하던데요. 그러면은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360을 시켜놓구나. 장사 되니까 안 그러면 거기 핸드폰 가게 하는 사람들 있지? 몇 개씩 해. 하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그쵸. 하나는 몇 개씩 하는 게 많아. 위험한 일이라며 거액의 중개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보다 안 있으니까 하나는 1,000만 원 받아야 돼. 최소. 그래야지 안 그러면 괜히 우리가 중국을 행복했다고 해서 죽여줬다가 난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 나오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이제 조심하는 전제하에. 더욱 놀라운 건 공공의 것을 두고 서로 사고팔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임차권의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가 없는 계약 승계일 뿐 돈이 오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잠실역 지하상가를 사고 판 계약서입니다. 개인의 재산인 양 수억 원을 주고받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임차권을 아예 바꾸는 거 좀 비싸지. 한 10억씩 뭐 이렇게 하니까. 누구한테 10억을 주는 거예요? 온 임차인들은 한 1억밖에 안 들었을 텐데 뭐 보통 뭐 5억에서 10억, 10억까지 막 좋은 자리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전대든 매매든 오가는 웃돈은 모두 눈먼 돈들입니다. 때문에 과세 당국으로 돌아가는 세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하에서 판치는 부당 거래는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수탁업체, 과연 이러한 실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관리자는 전대가 없어. 서로 다 들여봤는데
알아보니까 없는데 뭐 전대가 있다 없다 함부로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돌려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없죠, 관리실에서는. 18개만 지금 그것도 전대 점포가 아니라 전대 의심 점포로 지적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거 법적으로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분들을 그 퇴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지 지금 조사 중이라니까 진행 중이에요. 강남이 몇 개죠? 220개 점포요. 220개 중에 18개 의심 점포 외에는 전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전대가 없죠, 저희는. 꼬일 대로 꼬여버린 비정상적 임대 구조. 서울시는 뒤늦게나마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방금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2014년 서울시는 전담 기동반을 꾸려 전대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실제로 각종 증거 채집을 통해 91건의 부당 거래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만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계약서를 확보했는데도 아니다, 해프닝이다. 그리고 발뺌은 그 다음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좌 추적권이나 조작권이나 수사권이나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법률검토를 받아가지고 수탁법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수탁법인이 계약 해지를 안 하면은 수탁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를 해갖고 절차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공공의 것을 놓고 중간 마진을 챙기며 세금 탈루는 물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훼손하는 지하세계의 부당거래. 한동안의 무관심 속에서 이 속을 챙기기 바쁜 장사치들은 공공의 재산을 마치 사유한 것처럼 일을 벌여왔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시민의 것인 지하상가. 온당한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선 본격적인 고민 그리고 더욱 결연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네, 서울 일대 지하상가에서 판치는 불법 전대 실태를 취재했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오정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 증언을 통해서 전대 실태 살펴봤는데 네. 뭐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전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죠. 현장 증언들은 그렇게 다 취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놀라운데 200만 원 주고서 빌린 거를 1,000만 원에 되팔고 그러면 800만 원의 부당이득이 챙겨지는 건데 그렇죠.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뭐 1억에서 10억까지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불법 전대인데 이런 전대 행위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상가 수탁법인 그러니까 관리와 임대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가 18개 전대 의심 점포 있다. 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는데요. 예.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내 3,000여 개의 지하상가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 90% 혹은 그 이상이 불법적인 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서울시의 얘기고요. 네. 사실 불법 전대는 오래 묵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실제 취재를 나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현장 증언들을 모아보니까요. 이 상인들에게 불법 전대 행위는 거의 당연시되는 그저 굉장히 평범한 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공공 재산을 두고 부당하게 입속을 챙긴다는 게 쉽게 이제 용인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기에 이제 웃돈을 매겨서 재임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사고 팔기도 하고 있다고요. 네, 뭐 사실 부동산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소유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앞으로 좀 해다오.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의 요지인데 그렇죠. 이 바닥, 이 지하상가 이쪽 바닥에서의 매매라는 거는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네. 임차권의 양도 양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설공단에서 받아가지고 빌려 쓰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임차권이라는 거는 점포를 운영할 권리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양도 양수가 사실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장사는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 저 뭐 이민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임차권 누군가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돈을 받고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거는 그저 계약의 승계만이 가능한 건데 네. 엄청난 돈을 받고 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대와 같이 은밀히 웃돈을 받고 있는데 금액은 점포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지만
뭐 적게는 4억 원, 5억 원, 그리고 많게는 10억 원이 이상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뭐 재산, 시민의 재산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악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하상가 임차권 거래는 당연하게 얘기했지만 검은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부 네. 수면 아래에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돈이 없다 보니까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길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 원짜리 아파트 딸한테 해주고 싶은데 네. 아파트 사주면 10억 양도세 원 내야 되죠. 그 증여세 예, 물리겠죠. 증여세도 있어야 되죠. 증여세 물려야 되는데 예. 이거는 검은 돈이기 때문에 전혀 과세 당국이 잡을 수 없는 돈이에요. 네. 때문에 딸에게 이 10억 원짜리 상가 해주면 증여세 이런 거는 피할 수 안 있는 물겠네요. 거죠. 예. 그러네요. 이 왜곡된 임대 구조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제 지하세계에서 판치는 이 불법 전대를 왜 그러면 뿌리 뽑지 못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조금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꽤 한참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방치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불법 전대 근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하고 또 전면 감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전대 행위 적발을 위한 기동반 설치까지 하는 등 취임 이후에는 꽤 여러 방면으로 근절 노력을 실행에 옮겨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서울시 공무원이 가는 한계 때문에 적발 이후에 이 처벌 내지 집행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전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2012년 10월인데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뭔가 성과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불법 전대가 아직까지 판을 친다라는 게 리포트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서울시 공무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계좌 추적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기동반 설치랄지 그 외 뭐 전면 감사랄지 서울시에서 제가 이건 2012년부터 이 불법 전대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사실 조금은 방치해두고 있었던, 안일하게 대응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기동반 설치를 통해서 현장 검증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그 검증을 통해서 적발을 하더라도 금융 관련된 계좌 추적권 혹은 검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법적 효력으로 이어지는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때문에 조금은 현재 11기동대 그 서울시설공단에 설치된 11기동대 이것이 이제 그 불법 전대를 적발하는 부서인데요. 네, 그런 부서 11기동대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또 굉장히 발로 뛰면서 적발에 나서고 있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적발을 하려는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이런 부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임차인, 그러니까 웃돈을 받고 입속을 챙기는 이들이 지하상가 점포 자체를 이제는 자신의 소유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단지 점포 운영을 허락받은 이들은 지하상가를 공공의 것이 아닌 개인 사유 재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대놓고 적나라하게 자기 거인 양 불법 행위를 하는 것, 문제가 있는데요. 네, 서울시 지하상가 임대차 계약의 시작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때 기부 체납 방식으로 계약을 내줬어요. 이후에 당연히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왔는데 본래 임차인들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른바 권한 연장을 꾸준히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 임차권 양수 아까 보셨죠. 뭐 5억 원, 10억 원으로 임차권 양수를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꽤 많은 그 임차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하상가 주인 노릇을 해온 겁니다. 때문에 시민의 재산 공공의 소유물, 지하상가가 아닌 자신의 개인의 재산으로 느끼고 행동해 온 것이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 측에서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 재산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인 것이죠. 계속 강조하지만 지하상가 공공의 재산입니다. 누구 하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지하세계에서 판치는 부당거래, 불법 전대 반드시 교정돼야 할 왜곡된 현상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치밀한 감시와 당국의 꾸준한 노력으로 시원하게 뿌리 뽑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